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눈도 오고 굉장히 날씨도 추워진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제 곧 겨울 방학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에 그 어느 때가 안 중요하겠느냐마는 저는 겨울 방학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2, 중3의 겨울방학은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겨울방학은 안 중요하냐?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2, 중3의 겨울방학은 완전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이 중3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중2 전까지 좀 흐트러져 있다 하더라도 잘 준비할 수 있는 1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중2 겨울방학을 제대로 못 보낸다면 중3도 대충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중3 겨울방학을 맞이한다면 제대로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중3 겨울방학은 왜 중요하냐?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됩니다.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개발 활동을 또는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러다 보면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냐? 매우 어렵습니다. 중3 겨울방학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3 겨울방학은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중3 겨울방학을 흐트러지게 보내면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는 뭐 중2, 중3 때 좀 놀더라도 고등학교 때 가서 정신 차릴 수 있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 핸드폰, 인터넷, SNS 없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핸드폰, 유튜브, 웹툰, SNS, SNS의 무서움은 전국으로 무한하게 관계가 또 확장되어 가거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24시간 365일 무한한 소비적 쾌락은 학생 스스로가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걸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옆집 아이는 고등학생 돼서 정신 차렸다던데? 물론 있죠. 그런 학생들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비유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같은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시죠? 로또 1등 당첨되나요? 그죠? 잘 안 됩니다. 즉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집 아들이, 옆집 딸이 이런 일이 있었대. 그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로또 1등이 당첨이 안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무한한 이 소비적 쾌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겨울방학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2, 중3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에 정말로 집중해서 중2, 중3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내는데 그 방법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도 그랬고요. 게으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겨울방학에 안타깝게도 겨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이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휴일도 많죠. 신정도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구정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과 세뱃돈, 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들뜰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중요한 겨울방학이라고 할지라도 이 연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서 겨울방학을 성실하게 보낸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중2, 중3 되면 아시죠?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고집 엄청 세지고 자기 멋대로 굴려고 하고 허세도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시스템을 알려드리면서 저희의 수백만 건의 누적된 자체 행동 데이터 솔루션 나우즈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흐트러져 나가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이 흐트러져 나가는 이 흐름은 겨울방학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나타났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흐트러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부터 한번 보시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징조의 시기가 있습니다. 징조의 시기 이전에는 당연히 흐트러지지 않고 부모님이 시킨 거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시간이 있죠. 하지만 학생이 흐트러지게 되는 이 흐름 속에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시킨 건 하죠. 하지만 점점 말을 잘 안 듣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혼내면 회복은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되게 좋았던 모습으로 잘 회복이 되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프에 파동이 있는데 이 점선이 좋아지는 것과 안 좋아지는 이 파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가장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 선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 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기 악화가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냐? 혼내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여전히 부모님과 평이한 관계와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지각이 나타나면서 생활이 흔들리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 대응의 최적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저희에게 맡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욕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처를 하고 싶어 하시죠. 왜냐면 내가 말을 하면 아이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1기 악화가 드러나는 때에는 혼내도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악화가 됩니다. 즉 공부를 조금 더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려고 그러고, 혼내도 회복이 되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더 혼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더 악화가 되면 이제 저희는 전쟁기라고 부르는데, 부모님도 폭발하고 아이도 더 세게 반항을 하면서 같이 폭발합니다. 악화가 급가속되고 부모님은 자녀와 부딪히는 게 되게 어렵고 두려워지니까 혼내도 되나? 괜히 내가 혼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아이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계의 주도권이 느낍니다. 연기 징조 때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조금 느끼죠. 하지만 이 안 좋아지는 모습에서도 부모님이 여전히 예전에 좋았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기 악화가 드러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혼내도 안 먹히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빨리 저희나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를 희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설득해보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때 최적의 대응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꽉 찢고 안 놓으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기 전쟁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가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따랐다면, 이 2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눈치를 보고 상황이 악화되는 게 불편하고 부모님도 부담스러우니까 혼내는 걸 좀 줄여볼까? 또는 아이가 원하는 걸 갑자기 더 해준다던가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악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아이도 지금 이런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징조가 나타날 때 빨리 저희의 도움을 찾으시는 게 짱이긴 합니다. 부모님이 대처를 해도 이제 0기 징조에서부터 1기 악화가 드러나는 시기까지 이제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해도 잘 안 되는구나를 빨리 인정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저희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급률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센터케어 환급률 여러분 기억하시죠? 1번 부모님께 대한 예의, 2번 생활관리, 3번 할 수 있는 자기발 시간의 누적.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예전에 환급률 설명해 놓은 수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숙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번 부모님께 대한 예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세팅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역전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세팅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기반으로 생활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에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할 수 있는 자기발 시간의 누적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라는 심리적 기반 위에 생활관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쌓여야 되고, 그 위에 학습, 그 위에 건강과 외모관리, 그 위에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내가 어떻게 놀아야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흥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발전,
방학까지 이뤄져야 학생이 총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과정, 부모님께서 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다가 안 되시니까 저희 영상도 보시는 걸 거고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인 중3 겨울방학을 놓치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더 일찍 와서 중2 때 왔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 더 일찍 중1 때 왔다. 큰 문제 없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학생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것보다 저학년일 때 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변화되는 흐름과 개선되는 이 폭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다가 안 됐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빨리 상담을 신청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짱입니다. 그리고 센터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강남 지역에 있다 보니 이거 강남 근처에 사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학생들이더라도 전국에 대전, 대구, 울산, 창원 학생들이 있고요. 심지어 해외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솔루션인 나우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중2, 중3의 겨울방학을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